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 폭락에서 조금 진정되는 모습으로 오늘 개장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오늘 6시 6분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네. 어제는 갑자기 주가가 내리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오늘은 주가가 오르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된 것이죠. 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 선물이 전일 종가보다 5.06%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7.99%, 코스닥 150 현물은 5.64%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올라가거나 이제 하락한 상태로 1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를 합니다. 올라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많이 떨어져도 나올 수 있다 이거군요. 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동시 매수 이제 사이드카 걸린 건 2020년 6월 16일 이후에 지금 1,512일 만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급격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후 이제 코스피는 이제 한 3.88% 상승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되돌림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니케이 지수는 장중에 지금 10% 이상 급등을 했었고, 결국에는 지금 34,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미국 고용 충격 재료가 소화된 후에 나온 이제 간밤에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양호했고,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가 멈추면서 일단 패닉 장세는 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미국 7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이제 PMI가 51.4로 전월 대비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는 또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니케이 선물도 급반등에 따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 환시에서 날라온 환율도 145엔대를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거래가 네. 일시 중단이 됐었고, 그렇죠. 이 채권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도 과도한 금리 하락에서 조금씩은 벗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예.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장내에서 이제 오전에 전 거래일 대비 10bp 상승한 2.906%의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장내에서 9.6bp 상승한 2.974%를 기록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침체 공포 되돌림이 이제 발생을 했고, 우리 주식 시장도 반등했다면서 네.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번 세계 증시 약세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위험 자산의 어떤 전 세계적인 폭락이 일어났던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캐리 트레이드 전략을 철회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랑스 은행의 소시에테 제네랄은 세계에서 가장 큰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이것이 이번 주 월요일 위험자산 폭락이 우리에게 준 인사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투자자가 일본 엔과 같은 저금리 통화로 자금을 빌려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자산에 재투자하는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 거래 전략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몇 년 동안 계속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엔화와 스위스 프랑과 같은 이 어떤 전통적인 안전 통화 자산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 수익성 있는 캐리 트레이드를 청산을 하고 다른 손실을 메우려는 것으로 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시에테 제네랄은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데이터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이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시장 보고서와 이 제조업 데이터 등 몇 가지 약한 지표들이 거대한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약한 미국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주요 기술 기업들의 어떤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긴축적인 BOJ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로 인해서 더 악화됐고요. 하나만 있었다는 거 아니고 이제 여러 악재가 네. 겹쳤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네. 이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 더 어려운 질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면서 이 가장 큰 외환시장 반응은 여전히 포지션 축소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소시에테 제네랄은 이제 호주 달러와 영국 파운드, 노르웨이 크로네, 미국 달러 대비 엔화에 대한 롱 포지션이 모두 철회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엔화가 이제 달러당 140엔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주식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고려할 때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투자를 네. 해놨다가 이제 그 포지션을 풀면서, 네. 그러니까 청산을 하면서 이제 약세가 불거졌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투자해놓은 것에서 이 청산할 물량이 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증시 폭락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아직 죽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대체 투자 자산운용 자문그룹인 이제 로저스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는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순간적인 공포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것이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뭐 큰 금리 차이를 이용할 기회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 포지션을 좀 커버하려고 한다 하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네, 만약 그 말이 맞다라고 하면 이제 네. 앞으로 더 약세가 심화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이 엔화 강세가 이 증시 약세를 초래했다는 이 주장에 네. 대해서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네, 뭐 시장에서는 지금 엔화와 이제 미국 증시의 관계가 더 복잡하다고 주장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 투자은행 CT에 따르면 엔화의 급등이 이제 미국 주식 매도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요 원인은 아닐 것이라면서 뭐 하나에서 손실을 보면은 다른 하나는 축소할 수는 있지만 이게 주식 매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어떤 걸 주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더 설득력 있는 설명 같은 경우는 엔화 상승과 이제 글로벌 주식 하락이 어떤 공통된 원인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본 것이죠. 네. 스탠다드 차트드 SC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국이 경기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발표된 고용과 제조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뭐 일전보다 더 빠르게 냉각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를 불러일으켰고요. 일반적으로 뭐 위험 자산이 하락할 때 투자자들은 뭐 일본 엔화 매수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는데 네. 이 미국 외에도 일본 주식의 매도세는 상승화는 그러니까 엔화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엔화 강세는 일본 수출 경쟁력을 또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SC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 폭락을 직접적으로 초래했다는 생각은 약간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7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 한다는 불만도 이제 쏟아져 네,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9월에 0.5% 포인트 큰 네. 폭으로 인하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글로벌 증시를 끌어내리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그러니까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이유가 이제 물가 안정에서 고용 둔화라던가 제조업 경기 하강과 같은 이제 부정적 요소로 좀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지금 미국 금리 선물 시장 보면은 9월 50bp 인하 확률을 81.5%로 가격에 반영을 했으니까 거의 이미 시장은 B컷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상할 때는 빅스텝 그리고 인하할 때는 빅컷이군요. 그렇죠. 이 빅컷 대신에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그러니까 폭은 0.25% 포인트를 하되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준이 기존의 생각보다는 금리를 더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키움증권에서는 미국의 7월 실업률은 연준이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높았다면서 연준이 9월과 11월, 12월의 금리를 각 이제 0.25% 포인트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노무라 증권도 연준이 9월과 12월 이제 각각 이제 0.25%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존에 더해서 11월 이제 0.25% 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고요. 네, 그렇군요. 미국이 만약에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네. 이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당연히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맞습니다. 이 같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폭 확대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금리 차를 확대하는 걸 유발하기 때문에 한은의 금리 인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이제 한국은행의
8월 금리 인하설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은의 8월 금리 인하 개시와 연내 2회 인하를 예상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2%대 금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한은 기준금리가 현재 3.5%인데 내년은 2%대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죠. 네. 이 당국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급변동하는 데 네.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와 한은은 오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는 이제 최 부총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들이 모두 참석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른바 F4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금융 관료들도 모두 모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참석자들은 이제 미국 시장의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말 이후에 어떤 아시아 증시가 먼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 급락 시에는 이제 실물과 주식, 외환 시장 모두 실질적인 충격이 동반됐던 반면에 지금 이번 조정은 해외발 충격으로 주식시장에 한해서 조정이 이루어져서 과거와는 약간 상이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이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점차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환 자금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은이 대외 충격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서 좀 시장을 안심시키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금융시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고요. 네, 한은은 일시적인 어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이제 큰 틀의 통화정책 전환, 어떤 변화를 좌우할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이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의 폭락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하는 안팎의 어떤 지배적인 평가로 전해졌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에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은 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의 위축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공포감 때문에 네. 서둘러 파란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울러서 이제 일본 은행 BOJ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같은 경우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에도 어떤 악재가 이제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고 네. 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 가계 대출하고 또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거기다가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네. 이 한은이 통화정책 전환 시점을 서두르기 부담스러워하는 핵심 변수로 이 집값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보다 0.28% 상승해서 19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715조 7천억 원으로 지금 한 달 사이에 7조 1천억 원이 불어서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1일 금통위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도 외환 시장 그리고 이제 수도권 부동산 가계부채 등 이제 위험 요인이 많다고 언급을 해서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많이 내리더라도 주택을 어디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한국은행 생각이 더 복잡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고요. 네, 이제 국민의힘 오선희 윤상현 의원은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처럼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SNS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너무 늦었는데 9월 빅스텝까지 6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면서 앞서서 이달 20일 열리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 9월 빅스텝 이후에 10월 네. 초에 연이어서 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그래서 8월부터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이윤 의원은 이제 그 미국의 7월 실업률이 이제 4.3%로 2021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 의원은 이제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떤 조기에 막으려면 연준이 9월과 11월 회의에서 각각 0.5% 포인트씩 빅스텝 인하를 해야 한다면서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7월에 했어야 되는데 적기를 놓치는 정책상 실수를 저질렀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시장과 정치권에서 네.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